양양국제공항 전기노선 운항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공항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점 항공사인 파라타항공이 오는 8월 양양 제주 노선 운항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국토교통부 심사가 관건입니다. 영월군이 올해 농촌 유학생 96명을 유치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182명이 영월군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강원 지역 전체로 보면 289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농촌 유학이 지역 소멸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추진 중인 일명 하늘이법 제정에 대해 교원 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 수가 지난해 10,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인 양양국제공항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점 항공사인 파라타항공이 오는 8월 양양 제주 전기노선을 운항한다는 목표인데요. 정부 심사가 관건인데 강원도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공항 대합실이 탑승 수속을 밟는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지난 2022년 이용객이 30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양양국제공항 모습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거점항공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전기노선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공항 로비는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국내선 탑승 창구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이곳 양양국제공항에 국내선과 국제선 전기노선이 멈춰선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지방공항 이용객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상황 중이던 2022년 여수공항이 50만 명, 군산 20만 명, 양양공항도 3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무안과 여수는 30만 명 이상을, 포항과 원주도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양양은 고작 17,0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라타항공이 옛 플라이강원을 인수해 양양공항 거점항공사로 새로 출범했습니다. 오는 6월 중형항공기 한 대를 도입한 뒤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에는 양양 제주 노선을 운항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변경을 신청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경 면허를 받게 되면 노선 운항을 위한 항공운항 증명 효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일단 양양국제공항은 제주 노선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국제선 운항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저희 국내선을 운항을 하면서 그런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부정기 편이나 이런 부분은 운항을 하는 부분 당연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건은 항공운송 사업자 면허 변경과 항공운항 증명 승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이동권과 항공 편의 제공을 위해 양양공항 전기노선 조기 취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회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등 이렇게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 볼 때는 파라타 지원은 잘 되고 있다. 정부 지원은 잘 되고 있다. 강원도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과 몽골 등 국제선 전세기 94편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전기노선 운항 재개로 멈춰섰던 양양국제공항이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소규모 시골 학교의 폐교는 물론 통폐합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도시 아이들이 농촌 유학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시골의 작은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1년 이상 농촌 유학을 연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은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뜀뛰기를 합니다. 규칙에 따라 착지 자세에서 움직이면 뒤로 물러나 다시 시작하고 순위를 정하지만 1등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스스로 재료를 찾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영월 지역에 위치한 신천초등학교의 수업 시간 모습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전교생이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농촌 유학 제도를 시행한 후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학교 전교생은 53명입니다. 이 가운데 유학생은 3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75명이 영월군에 정착해 있는 겁니다. 특히 유학생 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에 머문 비율이 87%로 연장 비율도 높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있고 또 이렇게 규제받지 않는 어떤 자연 환경들이 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교육 과정이나 또 방과 후 프로그램들도 되게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라. 실제로 영월군은 지난 2023년 3개 학교에서 농촌 유학생을 받은 이후 올해는 12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도 지난해 81명에서 올해 96명으로 늘어났으며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82명이 영월군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머물 수 있는 집을 찾지 못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영월을 떠나는 가정도 5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어머니들이 일자리를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다 모든 실과가 분야별로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제 일자리도 연계해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이들도 늘고 학교도 살지만 지역이 이제 활력이 생기는 거, 분위기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 유학은 강원 지역 39개 학교에서 289명의 유학생을 받았습니다. 농촌 유학으로 올 경우 주거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 지원이 종료된 114명의 학생 중 61명이 연장을 신청했고 유학생 중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사례도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에게는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 학교는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농촌 유학이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추진 중인 하늘이법 제정에 대해 교원 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31명 중 65%가 하늘이법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초등교원의 경우 반대 비율이 73%로 중등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교실 내 CCTV 설치와 교원 정신건강검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 수가 지난해 10,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택시는 교통인프라가 취약해 접근성이 낮은 관광지를 포함한 맞춤형 관광 상품입니다. 전통시장 방문뿐만 아니라 한류나 지역 관광 명소, 축제 등과 연계한 맞춤형 선택 코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에 더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계인데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마저 줄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약 30년 동안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배경호 씨. 주로 상하수도나 지하수 개발 등 관급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 지자체의 긴축 재정으로 관급 공사가 줄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물가 상승으로 자재값 등이 크게 오르더니 내수 경기가 점차 악화되면서 경영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노무비가 약 한 7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자재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5대5로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렵죠. 그리고 하나의 직원들을 두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서 힘드는 사정인데도 저희들은 법인업체다 보니까
어디 손에 하소연할 데가 없죠. 실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등 비용의 가격 변동을 의미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30.99로 집계됐는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주택건설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미수금이 증가해 건설사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 않은 상황. 이렇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지방건설사 등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도를 낸 전국의 건설사 27곳 가운데 80%가 지방업체였고 올 들어 하루 평균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은 빠지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25분쯤 강릉시 사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15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동이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6,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일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면 6터널 내에서 합동 소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양양소방서와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양양지사는 이날 터널 내에서 화물 차량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사고 인지부터 초기 대응과 통제 등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또 소방 피난시설 점검과 소방장비 운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인제군 농특산품이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 품목은 황태구이, 오미자청 등 7천만 원 상당의 인제군 특산품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다음 달부터 한 달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특판 행사로 판매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원주시가 KSPO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포츠가치센터는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호저면 광경리 일대 4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 운동장과 스포츠 전시, 체험시설, 유스 호스텔이 들어섭니다. 오는 2028년 개관을 예정인 원주 스포츠가치센터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자전거와 트레킹, 오리엔티어링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21곳의 관내 배사과 재배 농가에 예방약제를 무상 공급합니다. 예방약제는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은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거나 폐원해야 하고 발생지에서는 배, 사과나무 및 기주식물을 18개월 동안 식재할 수 없습니다. 태백시가 오는 21일까지 2025년 태백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 스스로 공동의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4개 공동체에 각각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교육 지원과 문화예술, 환경정비, 복지봉사 등으로 태백시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주민 모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태백시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철암 지역 개발에 힘을 모읍니다. 최근 LH 태백 철암 1단지 국민임대주택에 소방학교 임직원 25가구 43명이 임대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또 철암 지역에는 5천억 원 규모의 태백 URL 부지를 유치했으며 380억 원대 고터실 핵심 광물 산업단지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